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 중구의 한 냉동회사에서 지난 16일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21일 이곳에서 추가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이곳 냉동회사를 집단 감염으로 분류했으며 또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동구의 대형마트와 연수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21일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1일까지 이곳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37명입니다. 200억 규모에 달하는 김포시 추경안이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일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린 탓인데요. 상임위에서 부결된 관련 조례 역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 이번 추경안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된 겁니까? 네, 김포시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사업 명목으로 2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하죠. 코로나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금 성격인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60억 규모에 달하는 초중고생 비대면 교육비가 쟁점이 됐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학생 가정에 통신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요지인데요. 여야 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두고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된다는 점, 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반면 이번 조례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통신비 지출이 많아진 가정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포퓰리즘이다, 또 찬반이 계속해서 갈리고는 있지만 결국 갈등 속에서도 조례안과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첨예한 찬반 의견 속에 관련 조례안은 당초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 부결에 따라 관련 예산 심의도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의장 직권에 따라 해당 조례는 본회의장에서 결국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은 결국 통과됐는데요. 이 과정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김포시는 쟁점이 된 초중고생 비대면 교육비는 지급 일정이나 내용을 확정하는 대로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예산에는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을 지원하는 비용, 그리고 또 예술인이나 법인 택시기사, 전세 버스기사 지원비가 담겼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금 사업이 11가지 82억 원 규모고요. 나머지 110억 원 규모는 김포 5일장 지원비와 김포페이 할인료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김포시는 이들 사업 모두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올 연말까지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하며 여기에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추가 감면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실행해왔으며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년째를 맞이한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부천 영화제 속 행사인 비욘드 리얼리티는 지난해부터 영종도 인천공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멀리 이동한 만큼 흥행에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정하 기자입니다. 영화제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실감형 뉴미디어 콘텐츠 전시, 이른바 비욘드 리얼리티는 인천국제공항이 배경이 됐습니다. 2년 가까이 셧다운된 공항에 관객들이 얼마나 발걸음했을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돼 시간당 20여 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관계자나 우연히 찾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정말 전시만을 보러 온 사람은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원래 다른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그거를 참석하러 온 김에 오게 됐어요. 이것만 보러 여기 공항까지 오실 것 같으세요? 어때요? 저는 원래 이런 일을 쪽을 해서 있으면 와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일반 관람객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여기 보니까 이게 있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그런데 이 행사는 이미 지난해 말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형태로 한 차례 열렸습니다. 당시 인천공항과 부천시는 공동 개최를 선언하며 행사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 진행된 것이 참 아쉽지만 그래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또 다른 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코로나19에 발길이 묶인 여행객들이 확장 현실, XR 영화 콘텐츠 감상을 통해 가상의 여행을 한다는 취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은 인천공항에서 부천으로 전 세계의 혁신적인 작품들이 모이고 다시 확산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부천시는 어떻게 이 행사를 두 해나 함께 열게 됐을까? 전시를 위해 부천시는 지난해 1억 5천만 원, 올해는 그 규모를 더욱 늘려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습니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는 장소를 제공하고 회당 2천만 원을 지원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상 예산 대부분을 부천에서 쓰고 잔치는 인천에서 열게 된 셈입니다. 정작 부천 지역에서 예정됐던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전시에서 흥행 측면을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주최 측은 단순히 작품 관람 횟수만을 따져 3천여 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열린 공간이라는 이유로 입장 인원을 집계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올해도 3,000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유의미한 관람객 수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4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실상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공항을 두 차례나 연이어 축제 장소로 선택한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부천 시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론의 장,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보완돼야 될 문제이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가상현실 콘텐츠가 선보이기 시작한 지 어느덧 6년.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하기 전에 개최지인 부천에서부터 지역민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GTX D 노선을 서울 강남과 연결해달라는 지역 주민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김포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정민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 GTX-D 원안 반영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네, 김포 말이 많았죠. 처음 애초에도 김부선이다 뭐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론은 강남까지 이어지는 거는 지금 거의 무산이 된 상태고요. 5호선과 그리고 GTX 노선을 연계해서 용산까지 들어가는 걸로 최종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 사람들이 또 이거를 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조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GTX 노선이 용산까지만 가게 돼도요. 기존의 김포에서 용산까지 가는 시간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1시간 가까이 걸리던 것을 30분 미만 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은 강남권까지의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용산으로 가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강남 직결은 어쨌거나 불발이 됐기 때문에 GTX-D 노선 원안 반영 무산, 김포 부동산 시장 흐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사실은 이제 호재가 없어지면 가격이 다시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예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실상 현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빠졌거나 거래량이 줄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호재보다는 이 탈서울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온 외지인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수요를 좀 받쳐줬기 때문에 D노선이 누락됐다 해서 노선이 무산됐다고 해서 가격이 쭉 빠지거나 그러지는 지금 않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큰 움직임은 없다라는 설명이신데 근 1년 새에 경기도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고양시 그리고 그 다음이 김포시인 걸로 나타났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김포시 아파트값 향후 전망해 주시죠. 같은 경우가 지금 고양시와 다음으로 1년 새 비교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40% 가까이 올랐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호재에 대한 반영보다는 지금 가장 많은 게 탈서울 수요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단기간 내에 하락되겠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다만 김포 지역 자체 내를 봤을 때 공급량이 아주 부족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어렵고 지금 뭐 약보합세라든지 아니면 소폭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민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김포시 부동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중복에 많은 시민들이 보양식을 드셨을 텐데요.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부터 먹어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부터 먹을 게 없어서 개고기를 먹냐는 의견까지 찬반도 참 팽팽합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합의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의견 물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한국인들은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보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양식 중 하나로 꼽히는 개고기는 과거부터 한국을 관통해온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동물해방 물결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44.2%, 반대 43.7%로 팽팽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개를 먹어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게 없어 개를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개는 현행법상 식용을 위해 도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먹거리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게 원기회복이나 노인들 뭐 우리나라 사람 전통적으로 뭐 복날에 그런 걸 먹어 더위를 난다고 많이들 먹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든지 영양가가 많고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뭐 굳이 그렇게 뭐 강아지가 가축으로 그게 되면은 뭐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강아지나 뭐 그런 게 가축 소나 뭐 돼지처럼 가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개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지내던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좀 껄끄러워서. 반려견 키우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도 별로 안 좋고. 동반자로서 기르고 있는데 그거를 식용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반대로 개고기 식용을 찬성한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보신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식용으로 키워진 개는 소나 돼지처럼 가축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름에 노인네들 그 제일 복이다. 보신용 아니야 보신용 노인네들. 여름 땀좀 찌려고 어차피 그럼 그긴다 보신해야지. 식용개는 소나 가축처럼 그 식용을 위해서 키운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 갈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김포시가 불법 노점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노점들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포 민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김포시와 노점상 간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해왔지만 김포시가 결국 노점상 12곳을 강제 철거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포시가 타협에 실패한 책임을 노점 상인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노점들의 생존권을 위해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16일 일부 노점이 방역 사각지대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도로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